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빠르게 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세는 23.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경우 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전세는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대응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를 부동산 투자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집값이 조금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예측했던 대로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뛸 것이라는 예측이 또 맞고 있어요. 정말로 신고가 정도가 아니라 이따 그래프로 보면 아시겠지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7월 초에 조정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한강벨트 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중심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거의 유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또 세제 문제도 이제 같이 다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해외 시세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것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및 투자 뒤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이 내부 문제로만 부동산이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시세 흐름에 따라서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처를 잘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소장님? 네, 돈이 많은 분들은 그냥 올랐든 안 올랐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꽉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돈이 이제 3억, 2억, 5억, 최소 이제 최대 5억이고 아니면 2억밖에 없다. 이런 분들 아파트로는 외곽도 겨우 잡거나 못 잡는 거잖아요. 자, 제가 희망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2시에 특강을 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아파트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보다 나으니까. 근데 적은 돈으로 10억, 20억 투자한 것보다 더 버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재개발이 속도도 늦고 너무 막했는데 지금은 재개발 잘 투자하게 되면요. 2억에서 한 4억만 투자하더라도 아파트 투자 비용 10억에서 20억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번다고요.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좋아요. 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라든가 1주택 또는 자녀분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재개발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에요. 정말 많이 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한 아파트 어디로 갈아탈 것이냐 또는 내가 한 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그 특강을 들으면요. 일단 재개발 소액으로 좀 속도도 빠르고 7년, 8년 안에 가격이 많이 뛸 수 있는 것들 정확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자, 내가 돈이 이 정도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또는 이걸 어떻게 갈아타는지 좋은지 또는 이걸 갖고 있는데 1+1로 자, 아파트하고 재개발을 어떻게 할지 마지막으로 자녀분들 거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특강을 상세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요. 귀에 쏙쏙 들어와서 10시간 듣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기 1:1 상담 해서 개인 맞춤형 상담이 들어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왜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구멍 세미나 참석하셔서 한번 다양하게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또 생방송 중에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체크 해보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매주 0.25 이게 주간마다 가는 건데 쭉 떨어졌다가 자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해요. 이것도 계속 지금 매주 0.16, 0.19, 0.26에서 저번 주에 0.26으로 신고가 찍었었는데 0.36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주는 더 뛸 가능성이 커요. 정말 무섭죠. 한번 날개를 편 것은 끝까지 치고 올라가요.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해외 문제 때문에 뛰는 거예요. 돈은 많이 찍어내지. 돈은 많이 찍어내지. 그리고 해외 집값이 지금 3년째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선진국 집값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리는 인하하지. 또 국내적 요인으로 서울만 국한시키면 새 아파트가 없어요.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요. 여기 보실까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말해도 서울 얘기입니다. 서울만 그렇고 0.36 미친 듯이 뛰는데 에게 인천하고 경기도는 0.01, 0.04 뭐 거기서 거기네요. 그죠? 근데 지방이 조금 안타깝지만 심각해요. 충남, 대전, 그다음에 광주, 전남, 뭐 제주, 경남, 부산, 대구, 경북, 강원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물론 이 한 주만 놓고 보면은 하락이지만 지금 3년째 빠지고 있어요. 3년째. 0을 기준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거의 떨어지는 기간이 많아요. 완전 서울하고 반대죠. 그럼 앞으로도 그러냐? 뭐 1년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한 10년 놓고 보면 전망이 지방은 아주 안 좋아요. 다음 볼까요? 자, 이제 한 방에 3억씩 뛰는 마포 성동.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만 뛰는 게 아니에요. 마포 성동이 비규제 지역으로 아마 이렇게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집값 급등 예상 대책. 먼저 조정지역 들어봤죠? 실거주를 해야만이 되는 거. 투기지역. 자, 대출이라든가 세금에 영향을 주는 거. 토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있죠. 역시 거주에 영향을 줍니다. 조정지역. 실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가 없는 게 조정지역인데 지금 조정지역을 만약 지정한다면 7월 초 정도 나올 확률이 큰데 서울 전역이에요. 또는 한강 벨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외곽이 그동안에 집값 못 가는데 외곽이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서울 전역이냐 한강 벨트로만 국한하느냐. 자, 그 다음에 시기 아마 7월 초가 유력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지역은 대출 제한하거나 전매 제한 분양과도 관련됐죠. 투기지역 지정 역시 똑같아요. 서울 전역을 할 거냐 아니면 한강 벨트만 할 거냐. 그리고 과천, 분당 등 경기도 중심지까지 이제 이건 거의 유력하고요. 자, 그다음에 시기 역시 7월 초가 유력합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서울시에도 할 수 있고 국토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강남 3구, 용산구 4개 구는 지금 이미 토지거래 허가고요. 즉 이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역시 이게 자, 성동, 마포, 동작, 자양, 강동 등 한강 벨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서울 전역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시기, 집값 급등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하니까 당장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어요. 당장. 하지만 예상은 역시 7월 초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규제가 나올 거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 규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했던 규제지역. 현재 강남 3구, 용산구 조정지역이고 투기지역이고 그다음에 규제 확대. 서울 한강과 인접, 경기 핵심 지역으로 번져나갈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자, 서울 한강과 인접, 경기 핵심, 즉 조정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다 규제지역으로 아마 강남 3구하고 용산에서 한강벨트로 확대되거나 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주요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대출 규제인데 강남 3구 용산 LTV 원래 30에서 50%밖에 안 하고 DTI 40%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 지금 70%까지 받던 게 LTV 50으로 줄어들 거예요.
또는 30까지 줄어들 수도 있어요. DTI 60이었는데 역시 투기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면 4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돼요. 그러면 7월 달 시행하면 가상금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지라도 체감을 못 느껴요. 가상금리, 금리가 또 인상되니까. 세금 규제, 지금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는 잡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세금으로는 부동산 규제 생각 없다.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주택 중과세. 여러분들 지금 중과세가 없습니다. 유예됐어요. 한 46에서 43, 8% 사이로만 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중과세 붙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60에서 70%까지도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이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종부세. 문재인 정부 때 30억 기준. 자, 30억짜리 30억 합쳐갖고 30억이 두 채가 30억이 됐다. 30억? 여러분들 갭 투자하면 내 돈이 15억이라도 두 채 생기는 거예요. 맞죠? 15억이 작은 건 아니지만. 근데 얼마 세금을 내는지 보여줄게요. 지금은 1,000만 원 이내예요. 7천만 원을 두드러 맞았어요. 그때. 미쳤죠? 1,000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 다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대통령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회주의적인 세금 대책은 안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세금 규제를 전혀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중과세는 항상 열려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왜 도대체 올라가요? 공급 부족. 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특히 서울, 경기도는 신도시 자꾸 짓는데 서울은 이거 그린벨트도 안 풀지. 재개발, 재건축이 새 아파트가 되는데 이거 속도가 너무 늦지. 그 다음에 해외 집값 여러 번 얘기했죠. 다른 나라가 지금 22년 기준으로 3년째 신고가 찍고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통화량 증가.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다 뛰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 인하 맞습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하. 이 네 가지 때문에 정부로서도 집값을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래요? 자, 재개발만 좀 잠깐 언급을 할게요. 재개발이 예전에는 이제 어떤 속도를 내는데 조합 설립까지만 되는데도 10년이 넘었었어요. 뭐 5년 써졌는데 10년이 넘었다면 지금은 자, 특별하게 뭐 다세대 비율이 높고 단독 다가구 비율만 낮다면 그 지역이 보통 2년이면 구역 지정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를 치면 여러 번 했는데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돼요. 첫 번째, 아파트 시세. 비싸야 돼요. 그 주변이 비싸야 한다고요. 뭐 오래 둔 게 비싸면 안 되고 그냥 대충 1000세대의 신축이 얼마 정도 될까? 또는 있으면 그 가격을 따지면 되고 없으면 유출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중심으로 재개발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두 번째, 다세대 비율입니다. 단독 다가구 상가가 많으면 그건 재개발이 늦어져요. 자, 그다음 마지막 노후도 비율입니다. 최소 60%는 노화가 돼야 20년 이상 된 게 돼야 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리고 역시 조합 설립 아까 2년 만에 되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이주 및 철거 착공까지 이게 대략 적게는 한 5년, 길게는 10년까지. 생각보다 짧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에요. 동의율. 자, 이제 4대 천왕 보세요. 압구정, 그 다음에 반포, 한남, 성수. 순서는 누가 더 1위는 정해졌어요. 압구정이에요. 10년 지나서 압구정이 1등은 확실한데 반포 지금 여기 반포 주고 있죠. 1단지. 이거 지금 100억 찍었어요. 30평대. 매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압구정부터 볼까요? 압구정이 이렇게 기다랗게 지금은 한 6, 70억 하지만 30평대 국평 기준으로 나중에 추가 분담금 냈고 새 아파트가 되는 순간 얘가 100억 찍었다는 것은 얘는 그냥 그대로 가면 150억 찍었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훨씬 좋아요. 압구정이 150억 정도. 그 다음에 얘는 100억. 그 다음에 이제 한남 뉴타운,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 여기 네 곳을 이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청담도 압구정으로 포함시켰어요. 없어요. 뭐 대치동? 에이, 그 비교도 안 돼요. 얘들이 다 이겨요. 또 어디요? 삼성동? 에이, 거기도 못 이깁니다. 얘들의 공통점은 한강이면서 서로 근처에 있고 마주 본다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용산 일대. 용산 일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산에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한 4, 5억 정도 투자 금액이 자꾸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 애들이 40억 아파트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투자는 4억, 5억, 집값은 6억, 8억 사이예요. 그런데 40억 간다고요. 몇 년 만에? 7년에서 10년이면. 자, 그 다음에 또 관심 가져야 할 게 여기 이쪽이에요. 자, 강남. 아까는 용산이었다면 이번에는 강남. 다만 강남은 단점이 있어요. 속도는 좀 늦어요. 그래서 아예 10년 이상 묻어놓으면 됩니다. 묻어놓으면 재개발 확실히 되느냐? 여기는 빌라가 다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돼요. 속도의 차이죠. 다만 올랐다가는 막 50억에서 100억을 가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적은 분들, 지금도 2억 미만으로도 가능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노년, 반포, 방배, 역삼, 잠실, 본동, 삼전동 등이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울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의 지역과 이제 편차가 너무 커서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서울에는 수요가 워낙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활발히 진행을 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한번 또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6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놓으셨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민 해결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시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 좀 있으세요? 네, 여기 동산이형 방송 애청자인데요. 네. 최근 2억 미만 소액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여기 논현동, 반포일동, 역삼동, 방배동, 여기 강남 쪽하고, 네. 잠실, 본동, 삼정동도 제가 좀 봤고요. 예. 여기가 좀 이제 그 추진위가 활발하게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전주 10년 정도 내다보고 매수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저희 자녀를 저희가 맞부일 때 염리 4구역이나 5구역, 대응 5구역이나 공덕 도화 역세권, 마포 역세권 3억 정도 투자 가능한 곳이 어느 곳이 좀 미래 가치가 높을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강남 일대와 잠실 쪽 재개발 어디가 좀 더 속도도 그렇고 괜찮은지가 궁금하신 거고요. 마포랑 공덕 쪽의 재개발도 이제 자녀분을 위해서 보시는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 저희 소장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소장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아, 그래, 반갑습니다. 네. 아우, 방송 애청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너무 오늘 감사드려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선 한 2억 미만 전후 2억 미만. 자, 투자처인데 여기 강남 쪽 여쭤본 거잖아요. 네. 네, 아까 설명했던 곳에 웬만한 것들은 나온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 논현, 그다음에 반포 1, 그다음에 방배, 역삼, 그 밑에 일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잠실, 본동, 삼전동 맞을까요? 네네. 이거 위에는 없어요, 여기에서. 물론 비싼 것들은 있는데 2억 미만으로 이제 재개발 빌라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좀 재밌는 게 총 여기 보여지는 것에서 6개가 있는데, 자, 소액으로 그냥 묻어놓으면 어떨까?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셔야 돼요. 돈이 2억 미만이다.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아파트는 아예 못 잡고. 여기 보실래요? 뭘 할 거냐? 얘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속도는 조금 느려요. 이 속도가 느린 아직은 뭐 활발하지 않은 그렇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위가 이제 막 구성됐거나 아니면 한 네. 30-40% 동의를 얻었거나 그 단계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얘는 추진위 구성했는데 이제 막 출발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는 이미 30% 40%까지 동의율이 완성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거든요. 네. 앞으로 누가 다세대가 많고 그다음에 주변 시세는 어떻고 그리고 노후도는 어떻고 또 추진위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 변수가 생겨요. 자, 네, 그럼 여기 그러더라고요. 논현동은요. 재개발. 얘는 지금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이거 논현동을 A로 해볼게요. 얘입니다. 얘. 왜냐면 여기가 범위가 일단 넓어요. 섹터가 이렇게 넓은 데다가 바로 어디 뒤에 있어요? 압구정이요. 압구정 뒤에요. 예, 여기 6개는 속도가 고만고만해요. 누가 빠르다 한 것도 없어요. 다 추진위는 구성돼 있고 도중에 해지된 것들도 있고 다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B 얘도 괜찮아요. 두 번 조금 빠꾸당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다시 또 재정비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 그 밑에 방배 비싼 재개발이 아니고요. 얘는 모아타운을 말해요. 역시 속도는 비슷하고 역삼도 그렇고요. 그 밑에 일원동도 그래요. 여기 잠실본동 많이 관심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실종합운동장 아시아선수촌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근데 얘도 속도가 늦어요. 항상 그걸 염두하셔야 돼요. 뭐 5년 10년 있으면 재개발 되겠지. 그 안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는 좀 지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10년 있다 재개발인다고 해서 그때부터 본격화되는 건 아니고 당장 지금부터 추진이 열려가지고 그 구역 지정은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안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만약 2년 안에 3년 안에 구역 지정이 되면 여기는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요. 네. 네, 여기는 70억 갈 곳이에요. 여기 150억 가는데 못 가도 100억 가겠죠. 그죠? 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맞아요. 그리고 압구정에 네.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다고 제가 수천 번 얘기했어요. 자, 네. 그런데 역삼은 조금 속도가 같은 상황에서 얘 방배를 C로 하고 얘를 D로 했을 때 너무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천을 기준으로 자, 송파구는 가격이 강남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얘들이 속도가 빠르면 뭐 이쪽을 먼저 손들어 주겠지만 글쎄요.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없어요. 얘는 E고 얘는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삼전동. 자, 그런데 삼전동에서 속도 좀 빠른 곳이 하나 있어요. 위에 두 칸, 밑에 3칸. 이렇게 상단에 A, B, 하단에 A, B, C가 있는데 이 하단에 이 B 구역은요 60%를 넘겼어요. 물론 60% 넘겼다고 해서 바로 구역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하단에 B 말하는 거예요. 얘만 좀 예외로 좋아요, 아주. 그리고 여기서 고른다면 자, 어떤 순서냐? 이건 볼 것도 없어요. A, B, C, D. 항상 여기서 잡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EF예요. 이쪽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집값이 2배 차이 나요. 강남이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속도가 네. 빠른 것도 아닙니다. 단 네. B 구역은 좀 빠르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아까 도화동 이거 저기 대흥동 여기 질문하신 거죠?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게 한 방에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한 방에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대역이 있고 이대역이 있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 밑에는 대흥역이에요. 대흥역. 그리고 여기는 공덕역이고요. 그 다음에 마포역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자, 여기 보면 마포 포레스트지아이 그리고 그 옆에 그랑자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이게 바로 대흥 5구역이에요. 한 1000세대 이상으로 짓고 있어요. 대흥 5구역인데 저기 구역 지정까지는 좀 남았지만 그래도 거의 가까워요. 왜냐? 60% 이상 거의 70% 사이의 동의율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여기가 지금 염리 5구역입니다. 자, 여기 4구역. 염리 4구역은 얘하고 좀 비슷해요. 속도도. 그리고 주변에 이 마포에서 제일 비싼 27억까지 찍었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마레프도 있고요.
여튼 거기에 둘러싸인 곳이라 이 두 곳이 아주 전망이 밝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여기 세 번째, 여기가 염리 5구역이에요. 대흥역 옆에 있는 게 염리 5구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대흥 5구역 A, 염리 4구역 B, 염리 5구역 C.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덕동으로 넘어왔습니다. 공덕동 바로 밑에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여기도 한 1600세대 정도 돼요. 예, 이게 바로 공덕 역세권이라고 그래요. 공덕 역세권. 역세권. 여기 도화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도화동에 해당되니까 공덕 도화 역세권. 얘를 D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마포 역세권. 얘는 마포 역세권. 한강이 좀 가깝긴 하네요. 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얘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리를 다 됐네요. 지금 색깔 칠해진 곳들. 대흥 5구역이 좋냐, 염리 4구역이 좋냐, 염리 5구역이 좋냐, 공덕 역세권 도화가 좋냐, 마포 역세권이 좋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위에 세 개, 얘는 참 구역 지정이 됐어요. 염리 5구역은 얘는 구역 지정이 됐어요. 유일하게. 얘가 60에서 70 사이고 얘들은 50에서 60 사이에 동률 말하는 거예요. 동률. 자, 그리고 네. 입지라든가 뭐 너무 먼 미래 입지를 보지 말고 현재 입지하고 주변 시세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딱 봐도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제일 비싸죠. 대형 네. 5구역이에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가격대는 여기 2, 3억 투자. 주로 3억대가 조금 더 많아요. 여기도 2, 3억인데 3억대가 좀 많아요. 자, 그러면 가격도 비슷해요. A 대응이에요. 이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좀 비슷한데 염리 4 B 염리 4.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C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염리 5구역. 자, 그 다음에 D 공덕. E 역시 A, B, C, D 이 순서예요. 여기는 마포. 그렇다고 공덕하고 마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얘들이 역세권 활성화로 가는데 속도가 아무래도 얘들보다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시세로만 따지면 위치는 공덕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용산 쪽과 가깝잖아요. 미래 입지는 좋지만 지금 당장 한 5년, 7년만 내다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속도도 빠를 것 같고 주변에 중심지 역할을 하니까 바로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혹시 아까 강남하고 지금 마포 주변으로 설명했는데 긴 시간이 걸렸는데 어때요? 이해해 주셨나요? 네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요. 네. 자, 이쪽으로 접근하세요. A나 B 쪽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잠실 쪽보다는 강남 권역, 그중에서도 논현동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봤을 경우에 대흥이나 염리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는 그 자본금 15억 정도에 대출도 좀 받아서 실거주나 갭 투자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실거주나 갭 투자로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방법인데 네. 이제 옥수하이츠 30평대, 응봉 대림 1차 40평대, 올림픽 해밀리 30평대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명일동 삼익 그린 2차, 그 다음에 사당동 대림, 신길 우성 2차, 신대방 우성 1차 중에서 한 채를 매입을 하고 네. 나머지 금액으로 추가로 2억에서 4억 정도 갭 투자로 빌라를 두 채 잡는다면 어떤 게 좋을지 교수님께 추천받고 싶습니다. 네, 자 질문이 이제 두 가지십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본금에 플러스 대출을 조금 받으셔서 재건축 아파트를 서울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두 번째 질문은 명일동, 신길, 사당 등 이 아파트 중에 하나를 매수하시고 추가로 이제 재개발 빌라를 또 매수를 하실 건지 이 둘 중에 뭐가 나은지가 고민이신 걸까요?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 네. 박스경제TV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네. 그래요. 이거 상당히 15억 자본금으로 좀 이제 좀 더 불려서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자 먼저 A 첫 번째 질문이 세 군데네요. 자 네네. 일단 옥수하이츠 이거 정말 요즘 많이 나와요. 세대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얘가 워낙 위치가 좋아요. 자 A 옥수라고 할게요. 30평대 30평대가 24억 정도 할 거예요.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세 개가. 네. B는 응봉.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곳이 응봉 행당 1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전망이 밝아요. 압구정하고 가깝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대림 1차가. 이거 재건축이에요. 둘 다. 참 얘는 재건축하려면 10년 정도는 남았고 얘가 재건축인데 B. 그냥 대림 1차라고 할게요. 응대 1. 그러면 세 번째는 한참 송파에서 남쪽 여기 보면 가락시장역과 문정역 사이에 있는 올림픽 패밀리타운 이거 말하는 거죠? 네. 네, C 올림픽 패밀리 올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중에서 누가 낫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중심부 여기 압구정 그리고 반포 한남 성수 여기 선을 이렇게 이어놓고 이 선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거 공통점은 한강이죠. 그리고 굳이 한 군데만 고르자면 압구정. 여기서 거리 멀면 안 좋아요. 진짜로. 다만 이것만 갖고 또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 지역의 특성 그리고 어떤 입지적인 상황 이것도 분석을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뭐 거기가 언덕백이네 또는 무슨 어쩌네 이런 것은 안 돼요. 세대수는 그냥 500에서 1000세대 되면은요 다 좋습니다. 자 이거 세 개는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요 답이 A. 시간 끌 것도 없으니까 옥수. 자 그다음에 B. 이거 응대가 맞아요. 올림픽 해밀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내가 근거를 가르쳐 줄게요. 10년 전에는 누가 제일 비쌌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10년 전에 누가 압도적으로 비쌌을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올림픽 패밀리가 압도적으로 비쌌어요. 아, 그러다가 5년 현재는 같아졌어요. 다 24억이에요. 자, 근데 네. 앞으로 미래에는 더 벌어질 거예요. 아니, 얘가 비쌌다가 같아졌다고요. 그리고 특히 응대는 엄청 치고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식에서 갑자기 많이 떴다고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입지가 변화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많은데, 그죠? 네.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있으니까 잡을 네. 수만 있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셋 다 뭘 잡아도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제가 말한 A, B, C 순서가 좋고요. 그게 좀 안 됐을 때 이제 B를 한번 하는데 여기 영등포하고 이쪽 동작구 쪽 이쪽이 좀 많네요. 자, 한번 네.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할까요? 많은가? 자, 우선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신풍역 있죠? 신풍역 있는 이거 신대방 우성 1차.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자, 신길 2차, 우성 2차 맞죠? 네, 자, 신대방 1차. 그렇죠. 신대방은 1차고 네, 거기 신길은 신길 2차. 네. 자, 이게 하나는 신대방역에서 가까워요. 신대방은. 그다음에 얘는 신풍역에서 가깝고. 근데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얘들은 대략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한 12억 정도? 30평대, 20평대로 나누는데 20평대, 30평대는 한 13억 이렇게 좀 가는 것 같고 20평대는 그보다 낮아요. 한 11억, 12억? 그죠? 호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얘는 상당히 많이 낮아요. 지금 선택한 것 중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네 남성역 그죠? 네, 남성역. 맞아요. 네. 남성역 근처에 대림 아파트 있습니다. 자, 대림 아파트, 대림. 이렇게 정리해보고 한번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전체로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대략 잡을 수 있겠네요. 자,
A를 일단 여기 영등포구, 자 여기 A를 신길우성 2차, 신길우 2. 그다음에 B는 바로 그 밑에. 자 B를 얘는 신대방.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C는 지금 여기 대림, 사당 대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소형 25평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여기 자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쪽에 자 어떤 아파트예요? 아, 거기 삼익그린 2차. 그렇죠. 2차에 2차. 삼익그린 2차. 얘가 솔베뉴가 된 거 아시죠? 솔베뉴 새 거고. 아무튼 얘 삼익그린 2차 20평대로 접근해야 할 거예요. 근데 상당히 비싸요. 얘도 한 14억 되지 않나요? 자, 네, 그런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나요, 이게. 얘를 이제 D로 할게요. 얘는 C고. 자, 굳이 따지자면 이쪽보다는 얘가 나아요, 얘가. 왜냐면 이 지금 5호선 라인의 아파트들이 비싼 거 아시죠? 네. 물론 솔베뉴가 조금 그중에서는 가격이 약간 낮지만 그렇다고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은 18억대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 삼익그린 2차는 얘보다 더 가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설령 20평대를 잡더라도 D가 우선 맞아요. D. 근데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약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C. 대림. 그다음에 얘는 비슷합니다. A가 좋냐 B가 좋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금액도 투자 금액도 20평대 뭐 10억, 11억 그다음에 30평대 12억에서 13억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순서는 맞는데 문제는 플러스 1의 재개발이잖아요. 네. 이 재개발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서두에서도 재개발은 2억에서 4억을 투자하는데 7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속도 이제 구역 지정이 될 만한 것들 그때 고르면 거의 10억에서 20억 뛴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얘들은 죽었다 깨나도 10년 지나도 돈은 훨씬 비싼데 10억 20억 못 뛰어요. 얘들은 아파트는 아시잖아요. 그죠? 아. 많이 뛰어야 5억이에요. 아 7억. 아 얘들 그래요. 얘들 뭐 집값도 싸고 얘들은요. 많이 뛰어야 10년 정도 해서 5억 7억인데 재개발은 달라요. 자 기본은 15억 20억 그렇게 갈 곳들 널렸어요. 제가 이곳은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시세 흐름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1+1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저는 두 번째 방안으로 간다면 방안을 간다면 이 비싼 거. 자, 여기 여기 자, 2차하고 대림 있죠. 얘들 좀 비싸잖아요. 네. 얘들을 잡고 2억짜리 재개발. 얘들이 비싸니까 네. 이게 나은지 아니면 신길우성, 신대방 1차 이거 하고 아예 4억짜리 재개발을 두 개 잡는 건지 이해 갔나요? 네네. 예.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 차이가 이 순서는 맞지만 재개발에서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재개발이 더 먹는다고 했어요. 얘보다 훨씬. 네. 그러면 이걸 투자해서 플러스 재개발로 가세요. 결론적으로 아까 그냥 모든 걸 올인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좀 상황 잘 보셔가지고 옥사이트나 그 순서대로 가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낮은 얘들간 잡는다고 해서 많이 가는 건 아니니까 자 해서 돈 남는 걸로 재개발 조금 더 비싼 걸 투자하는 게 제대로 낫다. 오늘 이 정도 얘기 나누고요. 네네. 네, 궁금한 사항은 또 문의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옥수 하이츠를 1순위로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신대방이나 신길 쪽을 잡으시고 4억대 재개발을 함께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두 가지 중에 잘 고민해 보시고요.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산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 된 곳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청파동 3가 역세권 재개발과 원효로 1가 역세권,
효창동 역세권, 원효로 3사가 모아타운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을까요? 가격이 좀 나고 동률이 수도가 더딘 용동과 효창동 모아타운 동호암 2구역은 어떤지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쪽을 보고 계십니다. 용산 위주로 보시는데요. 굉장히 보고 계신 지역들 용산 내에서 많습니다. 어디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실까요, 소장님? 네, 여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아주 맥만 잡아 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것들은 이제 신축을 못 잡죠. 물론 일반인들은 이제 구축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역 지정 안 되면서 들락말락한 곳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곳을 위주로. 여기 보면 남영역 옆에 자, 이렇게 지금 색깔 칠한 이게 자, 지금 역세권입니다. 청파 3가 역세권. 그리고 여기 지금 효창공원역이 있는데 이게 원효로 1가. 원효 1가. 그다음에 여기는 효창공원역 앞. 효창공원역 앞 역세권. 효곡역.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그리고 또 여기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원효로 3가하고 4가 이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원효 3가 4가 자, 얘들이 한강 보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했어요. 안 보일 거라고요. 여기 산호부터 재개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얘를 청파 3가 역세권 A, 그 다음에 원효로 1가를 B, 그 다음에 효창 역세권을 C, 그 다음에 원효로 3, 4가를 D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어느 걸 잡느냐 다 좋아요. 저는 솔직히 얘들은 이미 구역 지정 거의 이제 좀 임박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청파동 쪽 이 서울역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A 청파 역세권입니다. 청파 3 역세권. 그 다음에 B 나머지는 좀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이제 그 다음에 원효 C 효창공원역 D를 원효 3, 4가 거기 한강도 가까운데 왜 여기가 제일 저그러나요? 굳이 그렇다고 제일 안 좋다라고 꼭 표현할 수는 없지만 큰 차이는 안 나도 얘는 한강 안 보이고 여기 국제무지구는 가깝지만 역도 좀 떨어져 있고 규모도 작고 해서 이 순서가 아마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3개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여기 시작하는 곳들 여기 효창 모아타운 효모라고 할게요. 효모. 이거는 2라고 할게요. 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쪽 밑에 이렇게 있는 데가 용문동이에요. 용문동. 여기는 F라고 할게요. 용문동 모아타운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동호암이라고 있습니다. 동호암이 이렇게 있는데 동호암 1구역, 2구역은 구역지역이 됐어요. 동일, 동이. 1구역, 3구역은 됐고 2구역. 자, 동이. 2구역이 좀 늦어요. 자, 이게 속도가 든 L을 G라고 한번 할까요? 자, G.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위에 일단 순서는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은 솔직히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F든 D든 G든 아니면 E든 얘들은 너무 조금 막연해 아직은. 쉽게 말해서 효창동 모아타운, 용문동 모아타운 그리고 여기 동호암 2구역은 속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 중에서 고르자. 이해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신 곳 중에 이제 청파 3구역 역세권을 그래도 1순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자본금 4억으로 2, 3억대 아파트 실거주 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디 쪽 보세요? 창동주공 3단지, 예, 그리고 19단지, 네. 그리고 창동주공 3단지 25평 가격이 회복이 됐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창동 그리고 주공 쪽, 예. 개포동 현대홈타운 한마을 20평대
비교적 새 아파트인데요. 예. 신내동 신내 오디안 1단지 그리고 대시양 폴에 대시양 아파트 20평대는 어떨까요?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곳 보고 계신 거죠? 네. 예, 어디가 나은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 세 곳을 보셨네. 세 곳. 그쵸? 네. 두 곳은 구축이고 한 곳은 신축이에요. 아세요? 네. 네, 그래요. 자, 지금 먼저 상계 주공 여기는 잘 질문하는 거예요. 노원구하고 강북 도봉구가 있는데 제가 또 원을 칠게요. 원. 여기 창동이라고 있어요. 창동역. 여기가 GTX가 지나가는 곳이고 한 2, 3만 세대가 몰려있는 재건축이 몰려있는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위치했어도 장기적으로는 전망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하나 좋은 것도 있어요. 가격 회복이 더뎌요. 거의 8억, 9억까지 갔던 게 이제 6억대에서 7억대 사이예요. 이제 올라가고 시작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팍팍 치고 갈 가능성이 커요. 여튼 자, 여기 1A 해놓고 그냥 창동이라고 할게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자, 지금 역 근처에 있는 세 개를 잘 골랐어요. 자, 창동주공 창주 3단지. 그 다음에 저기 상계주공 3단지. 얘는 노원구하고 더블 역세권이고 창동도 가까워요. 걸어서. 그리고 마지막 상계주공 19단지. 얘는 상계 쪽에 이름은 있지만 사실상 창동 옆에 붙었어요. 이 세 개. 그 다음 B는 보니까 여기네요. 동작 저기 구로구 개봉동인데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자, 개봉역 근처에 있는 것들이에요. 역세권이에요. 다들 얘들도. 자, 보면 현대가 있고요. 자, 여기는 개봉이라고 쓸게요. 개봉. 자, 1번 현대. 두 번째 현대 홈타운이 있어요. 현대 홈타운 2차라고 해요. 2. 그다음에 하나 더 한마을. 이렇게 있네요. 여기 개봉역에 있는 건 어떻냐? 마지막으로 지금 중랑구 신내동 여기입니다. 중랑구 신내동 C라고 하고 중랑 신내 얘가 세 갈래로 지금 말을 했어요. 자, 대시양 맞죠? 그럼 대시양 폴에 또 하나 뭐예요? 신대 오디안. 아, 우미린. 예, 자, 좋아요. 새 거예요, 셋다. 얘들이 10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들인데, 자, 이 순서 지금 입지랑 이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온 창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A 이 셋 중에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걸 잡으세요. 다른 거 잡지 마세요. 뭐 거기 5단지도 있고 7단지도 있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곳이 있는데 안 좋은 걸 잡을 이유가 없죠. B는 여기입니다. 중랑.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C 얘는 그러니까 C가 되겠죠. C 중랑이고 B 개봉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B 개봉이 세 번째, C 중랑이 두 번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순위 창동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비교 분석해 보시고 좋은 선택 내려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소장님. 네, 이제 딱 세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면 거의 전화번호 보이시죠? 내일 목요일 날 2시에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2억에서 4억 가지고 정말로 20억 가치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아, 널렸다고 했어요. 그것도. 자, 첫 번째 재개발 특강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서울 전역에서 가장 입지 좋고 속도 빠른 거. 2억에서 4억 아주 소액으로. 두 번째 아파트 갈아타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강을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대1 상담을 할 겁니다. 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